도내 단체장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장 국가와 이유는 다양하지만 선출직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일고 있습니다. 감축됐던 시외버스 노선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가 노선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강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석사 배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9년 동래면 거두리 일원에 24,000세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단체장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지사와 도의장, 강릉시장, 평창군수, 횡성군수 등 5명이 동시에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도교육감도 호주 출장 중이고 춘천시장은 지난주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선출직 인사들의 해외 출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이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지만 지금 하필이면 독일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독일 이탈리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 실현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구축과 강원도의 경제산업 영토 확장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은 모두 9일 일정입니다. 김 지사는 나흘간 독일 잘란트주와의 우호 교류 협정을 시작으로 보훔 폐광연구센터와의 업무 협의, 강원 식품뷰티 기업 독일 판촉전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후에는 닷새간 이탈리아 볼차노로 이동해 현지 산하 케이블카 현장을 둘러본 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남티롤 포럼에 참석하고 밀라노 2026 동계올림픽 개회식장을 방문한 뒤 귀국합니다. 이번 출장에는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도 동행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과 심재국 평창군수는 27일 이탈리아 일정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대관령 관광 케이블카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올림픽 개최지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방문에 함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명기 횡성군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 중입니다. 이슬람교 음식인 할랄 시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횡성한우 판촉 홍보가 주된 일정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도 지난 22일부터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5학년도 강원교육 유공교원 국외 연수를 신교육감이 인솔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번 출장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의 원격 교육 협력 확대 협의를 성과로 홍보했지만 이번 출장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규 학기 중에 교육감이 간부들과 세금으로 해외에 나간 것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일정 때문에 재판까지 미뤄졌습니다. 사법 책임을 회피한 도피성 출장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시는 육 시장이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스턴과 워싱턴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최명서 영월군수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복례산 명소화 사업의 해외 우수 사례를 보기 위해 일본 오사카 등을 방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거 감축됐던 시외버스 노선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운행 노선과 횟수 모두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따라 운행 여부가 갈리면서 대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주문진으로 향하는 버스에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강원도 제2청사가 주문진에 꾸려진 지 2년 만에야 주문진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폐광 지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 등 코로나19 시기 사라졌던 일부 노선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운행 중인 시외버스 노선은 216개. 코로나19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일평균 운행 횟수도 50%가량 감소했습니다. 216개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131개에 이릅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은 승객 수가 적어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도권이 많이 없어졌고 쉽게 해서 여기서 충청도, 그러니까 대전, 이 밑에 전라도, 전주권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호남권 노선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전라남도 목포와 순천으로 향하는 노선은 아예 없고 전북도청이 있는 전주행 버스는 원주, 강릉,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만 출발합니다. 강원도가 시외버스 노선 유지를 위해 버스 회사 손실액의 약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40%는 여전히 적자로 남습니다. 전라도 쪽은 워낙 이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업체에다가 운행을 강제하려면 재정 지원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익성에 밀려 시외버스 노선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 강원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강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기는 6월 넷째 주 춘천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늦은 시기로 확인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석사배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석사배수지는 오는 2029년 동래면 거두리 일원에 24,000세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석사배수지 설치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배수지 운영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먼저 28일 개장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포 해변 일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나 인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관광객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등입니다. 강릉시는 현장 점검과 폐쇄회로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는 다양한 행사와 생활 정보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다문화 페스티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지정면에서는 다문화 여성과 강원 여성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2025 다문화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여성 80여 명 그리고 강원 여성 경영인 80여 명이 참여해 화장품 만들기 체험과 양말, 목공예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다문화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풍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에서도 원주로 많이 오시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오픈되어 있는 도시니까. 강원 여성 경영인협회 원주지회는 원주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로 누구나 차별 없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던 간현 파크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5일 원광수 원주시장 주재로 파크 골프클럽 회장 및 주민대책위원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장이 2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현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있어 일반 구장 27홀과 장애인 구장 9홀 등
총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을 위한 축구장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그동안 협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7월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분부터 월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구매 지원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확정에 발맞춰 원주시는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발행 규모와 구매 지원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독일 자르브리켄에서 잘란트주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협정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 강원 유럽 방문단과 바르켈 잘란트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폐광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 지자체는 경제와 통상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신고 모바일 앱을 30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경우 앱을 통해 출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출입신고소를 방문해 이용료 결제와 안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방문 전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3시간이었던 관광 가능 시간도 4시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시는 이사부사자 공원 물썰매장과 장미공원 바닥분수를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이사부사자 공원 물썰매장은 폭 1.5m, 길이 58.7m, 경사도 12도의 슬로프 10개 라인을 갖춘 물놀이 시설로 오는 7월 1일 문을 엽니다. 장미공원 바닥분수는 물놀이형 체험시설로 7월 16일부터 개장하고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1시 15분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 운영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 내 방아다리 계곡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어린 열무고를 방사했습니다. 이번 방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오대산 국립공원,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가 협업하고 주식회사 PPC 춘천공장이 후원해 인공증식한 열무거 150여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자체적인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다행이야 단편 이런 게 약간 치매에 관련된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약간 그런 면에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무료 상영 작품도 되게 많아서 뭔가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영화 행사에 많이 오셔서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